복지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매년 초에 바뀌는 여러 가지 제도. 모르면 손해, 알면 꿀팁이 된다는 사실. 2020년에 바뀌는 제도 함께 알아볼까요? 2020년 새해. 올해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나 정책 중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콕 집어서 알아볼까요? 2020년에 달라지는 것 그 첫 번째,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니 2020년부터 주민등록증이 바뀐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내구성과 보안 요소가 대폭 강화됩니다. 먼저 내구성이 좋고 그리고 훼손에 강한 PC 재질로 변경되고요. 네,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태극 문양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도든 문자로 새겨져서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됩니다. 새롭게 바뀐 주민등록증을 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오, 정말 주민등록증 글씨 옆에 태극 문양이 있네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잘 보이고요. 레이저로 인쇄한 주소 역시 선명한데요. 그런데 이 작은 사진은 뭘까요? 왼쪽 하단에는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흑백 사진하고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사진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지문이 있잖아요. 네. 지문 같은 경우도 복제가 어렵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오, 네. 이런 새 주민등록증은 지난 12월 28일부터 저희가 발급 신청을 받았는데요. 네, 그때부터 신청하신 분들이 1월 1일자로 이제 발급을 받게 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도 뭐 따로 변경하실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20년에 달라지는 것 두 번째, 운전면허증 스마트폰 발급. 이제 개인의 신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바일로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통신 3사와 경찰청이 함께 추진해 2020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권도 32년 만에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일반 여권은 남색, 관용 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으로 변경. 재질도 PC 재질로 바꾸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어서 보안성을 강화했대요. 또 여권 번호 중간에 알파벳 한 자리가 추가된다네요. 이번엔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성이나 또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2020년 달라지면 이제 최저임금도 좀 더 오를까?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어떤가요? 달라지나요? 월급에는 항상 다 관심이 많으시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그리고 2020년의 경우에는 이보다 2.9% 인상된 8,590원이 됩니다. 월급으로 환산을 해보면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19년은 174만 5,150원, 네. 그리고 2020년의 경우에는 179만 5,310원, 약 5만 원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아, 그렇구나. 또 올해부터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0인에서 300인 미만 기업들 중에서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는 아직 주 52시간 제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2020년이 오기 전에 새로운 달력들을 들춰보면서 빨간 날이 며칠이나 되나 이렇게 뒤져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뭐예요? 뭐 빨간 날이면 뭐 하냐고, 나는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라고 한숨 내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달라지는 소식 중에는 사기업도 이제 이 법정 공휴일을 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법정 공휴일이라는 의미는 통상 흔히 알고 있는 3.1절, 개천절, 광복절 이런 공휴일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휴일들이 사업장에 적용되는 범위는 처음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이 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 그리고 2021년 1월 1일, 그리고 2022년 1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 휴일에 일을 꼭 해야 한다면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데요. 8시간이 안 되게 근무했다면 원래 받는 임금의 1.5배를, 만약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 말이죠. 듣다 보니까 아주 반가운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또 달라지는 거 없을까요? 아까 휴일 말씀드렸죠.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대체가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대체가 안 되는 휴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근로자의 날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네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법률에서 유급휴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가 없고 네. 그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은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휴일 근로수당은 1.5배에서 2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놀 수 있는 날에 못 노는 대신에 그만큼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일한 만큼 챙겨 받아야겠네요. 예, 당연하죠. 2020년에 달라지는 것 또 하나. 주류 광고 제한. 술과 관련된 모든 광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면 금지된다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캬! 크 같은 소리도 금지. 음주 욕구를 자극시키기 때문이라네요. 2020년에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도 달라지는 게 있다는데요. 바로 현금으로 계산한 후에 남은 잔돈을 내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네요. 참 편리하겠죠? 대형마트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자율포장 서비스 변경. 종이 상자와 포장용 테이프, 끈을 비치해 두었던 자율포장 서비스 구역에서 앞으로 테이프와 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요. 짜자자 이렇게 해서 다 담았다. 여러분 이제 장 볼 때는 이 장바구니도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차차 그리고 2020년부터는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달라진다네요. 작년까지는 육아휴직을 1년까지만 최대로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부가 겹쳐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올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엔 첫 3개월 동안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최고 한도로 받게 된다네요. 요즘 거리마다 자주 보이는 전동 킥보드 규제도 강화되는데요. 올 2월부터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없으면 탈 수가 없습니다. 또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가 없는데요. 또 배터리를 포함해서 최대 30kg으로 무게 제한도 생긴다네요. (2020) 달라지는 이것. 마지막으로 2020년 대전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확대됩니다. 대전에 소재한 17개 공공기관에 향후 5년간 30%까지 의무 채용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대학생,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 시민 제한 공모가 1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시민들께서 많은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많은 주변에 하고 싶은 일들 이런 들에 대해서 참여가 확대되기 때문에 좀 더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전 시민 안전종합보험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대전에 거주하시는 어느 분이나 자동적으로 가입될 계획입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폭발 그리고 대전교통 이용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다 안전한 대전이 기대됩니다. 매년 이렇게 제도와 정책이 달라지는 이유는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더 많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겠죠. 오늘 똑주부와 함께 살펴본 정보 잘 기억해 두셨다가 더 활기차고 똑똑하게 2020년 시작하자고요. 경자년 모두 힘내세요. 물이 나옵니다. 때는 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남해 노량 앞바다.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이 주로 먹었다는 힘의 원천이 바로 요거 굴이라고요? 뜻이지. 아이고 참 옛날부터 그랬었는데 힘이 쏟아갖고 막 전쟁해갖고 막 이겼다요. 뭐 때문에 굴 축제를 하요? 굴
이신 장군이 꿀먹고 그래가지고 힘이 좋아가지고 막 그래도 장군이 된. 남해 설천면의 자랑 참굴이다. 게다가 이거 지금 바빠 오늘 꿀 죽게 한다고 지금 가야 돼요. 2020년을 힘차게 열어줄 남해 설천 참굴 축제가 돌아왔다. 먼저 사무국장님의 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충렬사와 이충무공의 이 승전을 했던 이 장소와 그리고 가장 굴을 소비력이 많은 우리 남해 수협 업판장이 있는 이곳과 모든 거를 정비를 딱 해보니까 아 여기에서 한번 올려야 되겠다. 모든 수산물과 그거는 현지에서 제철에 제때 날 때 제고장에서 먹어야 가장 신선도가 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굴이 나는 바로 직결지 생산지입니다. 열띤 설명을 듣고 찾아가는 곳은 새빨간 양념과의 치덕치덕한 만남. 굴 김치를 담그느라 여념이 없는데 김치 옆에 맛이 좋고 영양분도 풍부해서 맛이 너무 맛있습니다. 생굴에 활약이 돋보이는 김장김치. 김장 속에 굴을 넣으면 탱글탱글해서 맛있고 오래가고 영양분도 풍부해서 오늘 굴김치 담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맛있어? 저쪽 집에 바다의 맛이 느껴지는 바다의 향기. 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신선하고 좋았어요. 흐름 끈길 새라 연이어 들이대는 굴 요리의 적극적인 대쉬. 손맛 좀 자신 있다 하는 동네 어머니들의 푸짐한 한상이 펼쳐졌다. 아우 군침 돈다. 아우. 갑자기 해갖고 내라니까 막 해갖고 내가지고 우리도 정신이 없어요. 너무 잘 해놔놨잖아요. 집에서 많이 해먹죠. 뭐 굴전, 굴, 구이 뭐 이런 거 굴 삶아도 먹고 튀기도 먹고 무침도 해먹고 평소에서도 집에서도 해먹는 음식입니다. 최고로 맛있는 데다가 꼬치 주시가. 즉석에서 섭외된 게릴라 시식단. 굴 해물탕이 최고입니다. 굴 해물탕, 굴 해물탕. 가시가 필요 없어요, 굴 때문에. 굴튀김. 좋다. 굴튀김 맛있습니다. 이것이 맛있어. 맛은 물론이고 식감과 영양, 시선 사로잡는 화려한 데코레이션까지. 바다 냄새 솔솔 풍기는 굴 한상 차림에 지나가던 나그네도 일단 멈춰서고 볼 일이다. 가가야죠. 서울에서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왔는데 이거 동생들하고 왔는데 오다가 이 행사인지를 몰랐어요. 다리 밑에서 구경 한번 하자 내려왔는데 이거 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카사노바와 클레오파트라도 반했다는 굴의 위력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제 굴 먹고 건강해지려고 사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설천 참굴을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다른 지역보다 단맛도 좀 많이 나고 그다음에 크기도 잘고 자니까는 더 단맛도 더 강해요. 아무렴 보기 좋은 굴이 먹기도 좋다고 설천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가 등판할 차례. 우리 밭에다 심어갖고 이 해가 나오는 게 치자도 심지, 비트도 심지, 시금치 심지 몸에 좋으라고 한 겁니다. 먹고 친환경으로 굴향이랑 섞여서 맛있어요. 남해에서 이름난 건 죄다 모였다. 풍미 가득 삼색 굴튀김. 맛있다. 맛있다. 남해 특산물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더 애기들도 잘 먹을 수 있고 몸에도 좋은 것 같아요. 제철 참굴이 쏘아올린 작은 잔치. 지글지글한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맛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한다. 여기는 오합입니다. 생굴과 돼지고기를
노릇노릇하게 돌판에 구워서 남해 특산물의 시금치와 싸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양손 공손이 보면 남물이 나와. 물로 많이 먹으면 피부 좋고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고. 아이 80. 굴 많이 먹으면 그렇게 돼요. 젊음의 비결이다. 알았지? 그리고 이름도 덮고 저 양로원에 가서 기름도 이어주고 뭐 쌀도 사주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서 깔아주세요. 돈을 벌어야지. 아 봉사를 해야지. 봉사도 좋은 거예요. 베푼 만큼 저도 그것같이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새해의 시작을 나눔과 봉사의 마음으로 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정군들. 그 넉넉한 마음은 음식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일이 많이 죽었나? 물 좀 행가히 좀 넣어라. 너무 많이 였는다. 아 많이 넣어야 맛있지. 덕분에 추운 속 따뜻하게 녹이는 사람들. 해 넘어가는 거 보고 이 축제하는 구경도 하고 또 술도 먹고 멋있지. 말고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 2019년의 마지막 일몰과 함께 남해 바다가 저물어 간다. 올 한 해 건강하게 잘 보내줘서 감사하고 또 오는 해를 건강하게 맞이하는 게 소원입니다. 새해부터 활기충전, 기운 뿜뿜하게 만드는 참굴 파워. 2020년에도 향긋한 참굴 듬뿍 드시고 모두 대박 터지세요. 스펙 쌓으랴 공부하랴. 요즘 청년들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죠. 여기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위험들은 있지만 그나마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같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청춘임을 가끔 느끼고 있습니다. 청춘들이 모여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지역 청년들의 구심점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경자년 새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을 만나봅니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품게 되는 경자년 새해, 그 누구보다 패기와 열정으로 저만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바로 청년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드디어 경자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하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새로운 공간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청춘은 두말할 필요 없겠죠. 오늘은 청년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가시죠. 먼저 찾아간 곳은 대전의 한 대학교 앞에 자리한 목공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공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카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네네.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사장님을 뵈니까 딱 청춘은 맞는데, 근데 제가 또 목공을 찾아왔거든요. 네네네. 야, 여기는 그냥 카페 아닌가요? 아, 여기가 청춘 목공소의 이제 얼굴이죠. 아, 네. 일단 여기로 들어오는 게 맞기는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호기심을 품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더니 목재로 만든 소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교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장식장 가득 전시돼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과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전문가가 운영하는 목공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공간을 마련했을까요? 와, 수상 경력이 대단하시네요. 아예 아닙니다. 오, 그만큼 이제 능력을 여기저기서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공간을 또 만드셨어요? 이제 아직 젊기 때문에, 청춘이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조금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목공소를 만드는 게 네. 원래 이제 이상의 꿈이었습니다. DIY 목공 카페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을 만들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목재를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동호인들에게 목재 체험을 제공하고 있죠.
야, 역시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서 뭘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잘 만들어 보이네요.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일단 목재 가공하고 있고요. 만드는 것은 지금 이 상판 재료로 쓸 수 있는 이제 상판 위에 올릴 플레이트용 접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것들이 판매도 많이 되나요? 판매도 되기도 하죠. 이제 뭐 오더메이드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만드는 즐거움을 드리고 싶어서 완제품보다는 반제로 또는 목공을 체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부터 직원들까지 모두 청년들이 꾸려가는 목공소. 목재를 통해 청년들이 꿈을 향해 대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동호인들이 모여 목공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대관도 해주는데요. 청년들의 열린 공간이자 구심점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거 하나 만들고 싶다. 내가 꼭 올해 안에 이거 하나는 완성하리라. 어떤 게 있나요?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못 만들어 본 건데 그 애기 엄마한테 그 식탁을 하나를 만들어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2020년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식탁 하나를 만들어줄게. 그 식탁에서 온 가족이 식사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며 목재와 함께 꿈을 키우는 이 공간에서 2020년에도 승승장구하세요. 지금도 많은 도전을 하고 계시겠지만 청춘이시고 청년이니까 나 이런 도전 한번 하겠다. 네, 제가 사실 대전에 내려온 목적 중에 하나가 저희 영동에 주말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트 하나 띄우는 게 사실 도전이고요.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주말을 보내고 다시 대전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꿈입니다. 금강 위를 멋지게 횡단할 그 보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두 번째 청춘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대전 목적교 인근의 대장간입니다. 담금질을 상상하며 실내로 들어갔는데요. 야, 아니 여기에 대장간 있다고요? 분위기는 전혀 다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정말 대장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어디 있어요? 네, 안쪽에 있습니다. 오, 아니 진짜 대장간이 있다는데요? 여기? 여기인가? 사람이 있기는 한데. 아무리 봐도 대장간의 모습은 아닙니다. 궁금증이 더 커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전 대장간 하면 옆에서 쇠 빨갛게 달구고 또 당금질하고 쿵깡쿵깡 쇠망치 소리 들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컴퓨터를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3D 프린터나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액세서리나 소형 제품들을 시작해서 창업자들이 생각하시는 다양한 큰 제품들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장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물건도 무쇠 대신 3D 프린터로 만드는 세상. 이곳은 21세기 대장간인 셈이죠. 다양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청년 창업자들에게 창작 실습을 제공합니다. 나는 2020년에 이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아직 3D 프린터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전체 의수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손가락과 같은 조그마한 의수를 만들어서 조금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맞춤으로 할 수 있는 실제로 고비용이 들거든요. 의수를 만드는 거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대장간에 고등학생들이 찾아왔는데요. 책이나 동영상으로만 보던 것들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교육과 창작 실습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대장간을 방문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네, 지금 저희 학생들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제품이 만들어지는지 눈으로 봄으로써 학생들의 이제 취업 욕구를 향상시켜서 학교에서도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회사에 나가서도 적응력을 더 키울 수 있는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이커 분야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얻고 창업의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 창업인데 젊은 형들이 하는 거 보고 저도 용기 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청년들 화이팅! 청춘이 좋다! 청춘 화이팅!
경자년 새해가 누구보다 기대되는 청춘들입니다. 청년들은 자신만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새해 새 희망을 품습니다. 경험도 창업 자금도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 자유롭게 소통하며 패기와 열정을 다지는 청춘들, 그 꿈을 응원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간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광주 명장 조례. 그 조례를 통해 선정된 영광의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재료를 이용해 초밥을, 조리 분야 안유성, 빵은 내운명 제과제빵 분야 마옥천, 꽃살 창호에 인생을 바쳤다 건축 분야 임종철, 차량 정비는 나에게 맡겨라 차량 철도 분야 유재용,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 공예 분야 남영숙, 최초의 광주 명장 5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첫눈에 반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스며들어 이제는 인생까지 바치게 됐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임종철 명장과 꽃살 창호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건축 인생은 남들보다 더 이른 나이인 16세에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 중학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중학교를 못 가고 그때 맹장염을 앓은 것이 맹장염이 복막염까지 됐어요. 복막염을 치료하는 데만 꼬박 3년. 학업의 때도 놓친 데다 등록금마저 치료비로 다 써버린 상황. 처음에는 먹고 살려 시작한 일이었지만 흥미가 생겼고 기술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꽃살 창호를 만나게 됐죠. 전국의 사찰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애가 내소사 극락보존 꽃살 창호, 또 그 옆에 논산 쌍계사 이런 데 꽃살문 있는 데는 거의 다 돌아다녔죠. 꽃살 창호에 대한 교재도 스승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발품.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그만의 꽃살 창호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찾고 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후학 양성과 기술 전파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요. 덕분에 그의 공방은 항상 북적입니다. 하나도 이렇게 허실 없이 실수 없이 해내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숙련을 하셨을까. 덧붙이자면 이 후학들을 위해서도 이 많은 그 강의를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수들의 스승이라 불릴 정도로 전국에 내로라 하는 건축학과 교수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까지 기술을 전수하는 임종철 명장. 광주 명장으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내가 실수했던 일이 안 잊어버리죠. 그것이 반면 교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인사 보현함이라는 그 장경각이라는 그 문을 짜가지고 갔는데 그 시공해놔두고 한 6개월이 지난 겨울철이 되니까 이게 문이 그 열대림이라 나서 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슬라이딩이 안 돼. 마루문이. 그래서 그 문을 다시 이런 소나무 침엽수 수종으로 다시 모두 다 갈아줬어요. 문짝만큼이나 자존심도 무너져 내렸던 사건.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봤지만
전국에 책임감 있는 목수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전통 창호가 우리 새로운 이 시대의 문화로, 이 시대의 문짝으로 해서 그 현대 건축에 접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진짜 해야 할 큰 사명은 우리 전통 창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드는 거죠, 지금. 이번에는 제과 제빵 분야 마옥천 명장을 만나볼까요? 지금은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제과 제빵 전문 기업의 수장, 동네 빵집의 신화로 불리지만 그의 어릴 적 꿈은 농부였답니다. 제가 이 빵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 이모네가 빵집을 했어요. 벌교에서. 그래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일을 하면서 처음에 이모집을 갔더니 몇 가지 안 된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구워 나오는 빵을 보고 상당히 거기에 매료가 됐습니다. 소녀는 서울의 유명 제과점에서 제빵 기술을 배운 뒤 25이 되던 해 광주 외곽의 첫 번째 빵집을 엽니다. 그리고 어느새 2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게 됐죠. 예, 어깨가 무겁죠. 이 친구들이 이제 잘 배워가지고 기술을 또 자기 창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훨씬 책임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길을 걸으려는 후배들을 위해 20여 개 지역의 대학교, 고등학교와 산학 협력을 맺고 청년 취업 정책인 일학습 병행 제도까지 도입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후배 양성에 열정을 쏟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꿈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 가지 기술을 갖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을 많이 저희 고용도 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후배들한테 기술 전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10개의 점포를 끊임없이 오가며 후배들과 소통하는 마옥천 명장. 그런 선배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꼭 항상 직원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정말 선배와 후배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이세요. 대표가 아닌 선배이고 싶다는 마옥천 명장. 곧 문을 열 11번째 매장을 둘러보며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100년 기업이 꿈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100년 동안 오래 가는 그런 제과점이 되고 싶고 그에 따라 또 사람을 키우는 제가 기술인이잖아요. 제빵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동차 정비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기름때 묻은 멜빵 바지를 입고 몽키 스패너를 든 사나이? 차량과 이 단말기 사이에 난수리 고장들을 트러블들을 해소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간헐적인 시동이 꺼진다든지 한두 달에 한 번씩 꺼진다든지 시동이 간헐적으로 안 걸린다든지 이런 이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수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유재용 명장은 자동차 정비 중에서도 하이테크 정비를 맡고 있는데요. 최첨단 진단 장비를 이용해 자동차의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 문제점을 해소하는 정비계의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양사에 계시는 고객님이셨는데 그때 새벽만 되면 한 서너 시만 되면 크락션이 혼이 울린다 해가지고 실제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3시 정도부터 회사에 나와가지고 한번 기다려봤습니다. 근데 크락션이 울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홈 패드라고 이제 우리 에어백하고 같이 이제 결부되어 있는데 그 홈 스위치가 이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제 열 수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위치가 이제 운전자 의지대로 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눌린 어떤 단락된 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소해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나이가 좀 드셨는데 그분이 상당히 고맙다고 막 그런 기억이 좀 스물스물 납니다. 예. 최첨단 기술보다 더욱 믿음직한 것은 바로 그의 성실함. 30년 가까이 만져온 자동차지만 여전히 낯설기만 한데요.
익숙해질만 하면 달라지고 또 발전하는 이 자동차의 기술들을 따라잡아야만 정비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동차와 유재용 명장은 함께 성장 중이죠.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이 이 기술들이 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제 명장이 되었더라도 그 부분으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축하를 위해,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위로를 위해 건네지는 꽃. 남영수 명장에게 꽃은 칭찬이었습니다. 70년도에 제가 국세청 비서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정화를 위해서 또 오시는 분들을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꽃을 학원에 가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사범을 따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칭찬을 듣는 것이 좋았지만 점점 꽃에 마음이 갔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졌는데요. 제가 강주 꽃연합회 회장을 할 때 비엔날레 작품을 전시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때 우리 강주의 꽃 문화가 바꿔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엔날레 무슨 화훼 장식이냐라는 강한 반대와 우려에 부딪혔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사흘에 한 번씩 작품을 교체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냈습니다. 덕분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지만 지역민들에게 화훼의 아름다움과 진가를 알린 것이 더욱 뿌듯했다는 남영수 명장. 여전히 꽃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쉽고 또 행복하답니다. 저만이 아니라 저와 같이 하는 제자들과 또 같은 선생님들과 같이 그렇게 봉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저희 마음이 행복한 것을 느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나는 과정과 참 많이 닮아 있는 남영수 명장의 인생. 그녀가 마지막으로 피워내고자 하는 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강주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봄꽃박람회를 부활시키고 싶은 마음이고, 두 번째,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센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명장이라는 이름보다 달인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안유성 명장. 초밥 최강 달인, 남도 초밥의 1인자, 대통령의 셰프 등 다양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 광주 명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어떤 다른 뭐 명인, 달인 뭐 여러 가지 뭐 수상도 많이 했지만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나주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요리를 시작해 일본 초밥의 매력에 푹 빠진 안유성 명장. 일본에서 배운 기술에다 스스로 터득한 비법을 접목해 그만의 초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개발한 초밥의 종류만 100여 가지. 제가 바다 낚시를 좋아해서 바다 낚시를 가서 거기에서 어머니가 싸주신 묵은 김치와 거기에서 막 잡아 올린 감성돔에다가 이렇게 초밥을 딱 싸서 배 위에서 먹었더니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은 묵은 김치 초밥을 전국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안유성 명장이지만 이 초밥을 쥐어오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은 가족에게 인정받았을 때라고 합니다. 막내 아들이 본인도 이제 요리를 하겠다. 그 말 듣고 가장 좀 좋았던, 내심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표현은 못하겠지만. 어머니에게서 아들로 또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직업을 물려준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안유성 명장은 그 기쁨을 자식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나눠주려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숙련된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후배들한테 후진 양성을 위해서
사회에 한원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깊게 새겨서 이걸 제가 평생 80년, 90년 제 몸이 이렇게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 주방에서 칼을 잡겠습니다. 광주! 광주 명장 5인에게 광주 명장이라는 의미는 묵묵히 걸어온 길 끝에서 만난 영광이 아닌 과정일 뿐.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갈 그들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사람이 되고 하면 꽃이 되고 마음껏 그리고 지을 수 있는 그 편안함?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샌드아트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김소희 작가. 그녀가 전하는 모래 한 줌의 이야기 함께 하시죠. 청주시 용담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 샌드아트 작가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거창한 작업실은 아니지만 집안 한켠 좁은 공간에서 작업에 몰두하는 김소희 씨. 전업주부였던 그녀가 샌드아트 작가로 변신한 데는 그녀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동화책을 배우다가 우연히 샌드아트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동화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아이디어 같은 게 굉장히 떠오르기도 하고 그림 그런 촉감 같은 것도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도 되고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샌드아트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김소희 씨는 결혼과 함께 청주에 정착했다는데요. 샌드아트의 매력에 빠지면서 객지에서의 외로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촉감이 주는 안정감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정답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약간 추상적인 느낌도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면 상상력이라든지 뭐 힐링도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오늘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 네네. 샌드아트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요즘. 또 다른 즐거움이라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샌드아트의 세계를 만나게 해주고 그 즐거움을 나눠주는 것이랍니다. 근데 또 이제 대본에 있는 얘기를 물으면 아주 다정다감하게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학교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저희 자모 친구예요. 저희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선생님 아이하고 저희 아이하고 이제 친구라서 이제 만나 뵙게 됐죠. 청주는 샌드아트가 생소한 지역이라서 관심이 있어도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는데요. 처음 샌드아트를 배우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수강생에게 따뜻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딱 봐도 생지구나. 약간 원래 청주 지역사회 교육협의회에서 샌드아트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거기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저는 동아리에서 멈추지 않고 작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와서 지금 개인적으로 공연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샌드아트가 어느새 삶을 이어가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섬세한 손끝에서 탄생한 그녀의 작품. 볼수록 신기합니다. 수강생이 돌아가고 난 후 한 뼘의 여유를 즐길만도 한데 분주하게 짐을 챙깁니다. 작년보다 일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고요. 원래 공연은 시즌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시즌 거의 안 타고 거의 12월 달에도 거의 공연이 다 잡혔어요. 홀로 서기를 위해 발품 팔아가며 10년을 숨차게 달려왔다는데요. 이제 자신만의 색깔을 내는 샌드아트 작가로서 모래로 멋진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한 출판 기념회장. 이곳에서 샌드아트 공연 요청이 왔다는데요. 혼자서 하는 공연이라 미리미리 점검하고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전에 제가 동아리에 있을 때는 이제 세 팀으로 나눠서 음향팀, 나레이션 팀, 그리고 샌드 팀으로 나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혼자 활동하면서 거의 모든 세 가지 활동을 제가 다 하고 있어요. 드디어 공연을 시작합니다. 시인의 시집에 있는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 풍부하게 표현해내는 샌드아트 작업. 초긴장, 초집중으로 시에서 얻은 감성을 모래로 표현하고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것. 얼마나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일인가요? 관객들은 박수로 그녀의 작품에 화답합니다. 샌드아트는 언제 봐? 모래로 그렇게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리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사람이 되고 하면 꽃이 되고. 그래서 신기하죠. 처음 봤어요. 나도 그걸 배우고 싶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잘 그림도 잘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시인의 시가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반응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 다시 혼자만의 작업에 빠지는 시간. 연구와 노력만이 좋은 작품을 기대할 수 있다는데요. 모래 만지는 일이 일상 다반사가 된 지 오래랍니다. 사막모래라고 해서요. 보통 흔히 도마뱀 키울 때 바닥에 까는 모래로 쓰고 있거든요. 색깔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뚜렷한 느낌이 나서 많은 작가분들이 쓰고 있고요. 촉감으로 다 구별이 가능하실까요? 촉감으로 아마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가지의 시험 재료들을 넣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사막모래를 찾아내는 건데요.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어요. 촉감으로 먼저 만져보는 밀가루. 어떤 느낌일까요? 두 번째 거 만져주세요. 찾고 있는 사막모래와 일반 모래를 차례로 만져봅니다. 몇 번째 건지 감이 오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정답을 말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가운데 있는 게 사막모래 같아요. 가운데요? 네.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확실하게 가운데 있는 게 제가 쓰는 모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대를 벗어주세요. 제작진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2번째를 선택하고 환하게 웃는 김소희 작가. 오히려 밀가루랑 첫 번째 밀가루인데 첫 번째는 살짝 헷갈렸거든요. 네, 근데 잘 맞춰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도심에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한 건물 안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무슨 행사라도 있나 본데요. 여기 문화거리에서 공연장이 있거든요. 오늘 디제잉 공연이 있는데 제가 공연 전에 사람들 기다리시는 분들 대상으로 샌드아트 체험 부스를 열었어요. 이쪽으로 동그랗게. 샌드아트를 접해본 사람들이 많지 않기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샌드아트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라는데요. 아이들에겐 호기심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뒤집어서. 재밌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만드는 게. 일단은 손으로 아이들이 모래를 만지니까 촉감도 좋고 그리고 신기해하네요. 저도 신기하고요. 자, 날개는 모래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모래예술 샌드아트. 왕관을 씌워줄게요. 신기하게 바라보는 아이들에게도 넣어주면 공연을 하는 김소희 작가에게도 멋진 꿈을 선사합니다. 샌드아트 공연을 통해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동화도 많이 이렇게 동화책도 한번 써서 그 동화책을 다시 또 샌드아트로 만들어서 들려주고 싶어요. 한 줌의 모래와 빛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김소희 작가. 그녀가 또 어떤 이야기를 모래 한 줌으로 세상에 펼쳐놓을지 벌써부터 기다려